음, 지금부터 이제 원운동을 할 차례인데, 힘을 주면 물체가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힘이 물체 운동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 운동 방향과 즉 평행하게 작용을 하면요, 속력이 변해요.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빨라지고,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느려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행하면 속력이 변하고요. 그리고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힘을 주면 속력이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변해. 수직으로 힘을 주면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데 힘을 받으면 즉 두 번째 힘을 주긴 했으니까 힘 F는 ma니까 가속도가 있는 상태야. 가속도가 있는데 이때 속력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력은 변하지 않다면 운동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속도는 변하고 있고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이때 한 번 툭 치면 얘가 앞으로 가다 여기서 툭 치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가겠고 또 다시 툭 치면은 다시 또 이쪽으로 힘을 받고 움직이고 툭 치면 또 다시 옆으로 꺾여서 움직이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만약에 계속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준다면 물체는 속력은 변하지 않고 계속 운동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할 수가 있어. 계속 수직으로 힘을 주면 이때 원운동을 해요. 그래서 한 번 툭 치고 또 이쪽에 갔을 때 또 툭 치고 툭 치고 툭 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힘의 방향만 바꿔주면 우리가 원운동을 결국 하게 되고 이때 원운동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얘가 원운동을 하려면 중심 방향으로 힘이 계속 작용해. 여기 있을 때는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있을 때는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가고 있을 때는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줘야 하고 이때 운동 방향과 물체 힘의 방향이 이렇게 90도, 90도, 90도가 돼요. 그리고 요 힘의 방향이 원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 작용하는 힘을 심력이 아니고 구심력이라 그래. 구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 구심력. 원심력 아니야. 구심력이라고 하고요. 이때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해요. 구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가속도. 그래서 구심력은 우리가 구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을 뜻해요. 사실 이게 3차원으로 보면 9이기 때문에 그래. 우린 지금 2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원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3차원에서는 물체가 9의 형태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심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속력이 일정하게 원운동을 할 때가 있어. 보통 인공위성이 보통 일정하게 원운동을 하고요. 놀이공원에 있는 대관람차가 한 5분에 한 바퀴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속력이 도나? 그래서 그런 거 볼 수 있고 일정하게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 그래.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이다. 근데 속도는 변하고 있죠. 방향이 변하니까. 속도는 방향을 같이 나타내는데 방향이 변하니까 속도는 변하지만 속력은 일정하다.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고요. 속력마저 변한다. 요거는 우리가 등속이 아니다. 부등속 원운동이라 그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문제에서 풀 때는 보통 수평으로 원운동을 하면요. 높이가 변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위치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일정해져요. 수평으로 원운동할 때, 즉 높이가 일정하고 위치 에너지가 일정할 때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속력이 일정한 등속 원운동을 하고요. 근데 위아래로 움직여서 높이가 변하면요. 그러면은 등속 원운동이 안 돼. 그래서 이 경우 근데 우리는 안 배워.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변해서 등속 원운동이 안 되고 빨대를 괜히 넣었나? 빨대를 그냥 빼야겠다. 빨대를 빼고 빨대 실 넣느라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너네가 보일까 모르겠는데 지금 얘가 한 바퀴 돌릴 수 있나? 이거 실 끊어지나? 일단 그 등속 원운동 볼게요. 얘를 좀 이렇게 은근 비슷한 속력이죠. 그래서 얘가 높이는 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도는 거 우리가 등속 원운동.
그리고 속력이 변하는 거는 실 버텼어. 오케이. 속력이 변하는 거 요거. 잠깐만요. 내 손가락에 걸려서 얘가 잘 안 도네. 이게 언제 그러냐면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바닥으로 올 때 속력이 빠르고 오우씨 요거 꼭대기로 가면 속력이 느려지고 꼭대기로 가면 속력이 느려지고 바닥에 올 때 속력이 빨라. 등속 원운동은 이렇게 수평으로 하기 때문에 속력이 계속 일정하고요. 근데 부등속 원운동은 위로 이렇게 돌 때 바닥의 속력 가장 빠르고 위쪽에서 속력이 느려져. 이게 부등속 원운동. 그렇고 우리는 일단 등속 원운동만 볼 거고요. 그리고 각도 이제 우리가 원운동을 물리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X축과 Y축으로 우리가 물체를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물체가 운동을 할 때 2차원 평면에서 운동을 할 때 그래서 높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Z축은 일정하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변할 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을 배웠잖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원을 가지고 할 때는 각도는 라디안을 써요. 그래서 2파이가 360도가 되게 우리가 2파이가 360도가 되게 우리가 써요. 즉 2파이면 6.28 라디안이라는 것이 360인 거잖아. 그러면은 6.28로 나누면 1라디안은 360을 6.28로 나눈 57.3인가? 핸드폰. 그래서 57도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이따 너네가 해보세요. 같이 할까? 빨리 합시다. 해놨지. 360 나누기 6.28 yes? 나누라고요. 360 나누기 6.28 57.3 역시 나야. 57.3도. 그래서 우리가 2파이는 360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고 하면 나 왜 1이라고 했지? r제곱이요. r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라고 우리가 배웠지. 근데 이게 2차원으로 되기 때문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원에 관한 그러한 걸 쓸 거야.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세타 이렇게 우리가 원의 쪼가리가 있을 때 호의 길이 여기 L 요 길이는 우리가 L은 R 세타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았을까? 요만큼의 넓이는 삼각형 대충 삼각형이랑 비슷하다고 우리가 하고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R제곱 세타 라고 우리가 해요. 왜 이렇게 하더라? 삼각형이니까 대충 삼각형이라고 하고 여기가 R, L 2분의 1 RL 그렇게 우리가 대충 근사를 해요. 각도가 작으면 여기가 90도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었어. 수학 시간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운동을 할 때는 요 L 그리고 R 세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원운동을 이해를 할 거야. 왜냐면 요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는 R제곱이고 그리고 이때 각도랑 관련된 물리량을 우리가 도입을 할 거야. 왜냐면은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물체가 여기서 0에서 시작을 해서 운동을 하면 물체가 여기 갔을 때는 이제 각도가 점점 처음에는 뭐 0이었다가 30도였다가 90도였다가 120도였다가 이렇게 각도가 변해. 그래서 각도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 그래서 일정하게 얘가 일정하게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각도가 일정하게 1초마다 변해요. 그거 우리가 V는 T분의 S랑 비슷하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랑 비슷하게 각속도는 시간분의 각도로 표현을 해요.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분의 각도 V는 T분의 S랑 똑같이 각속도는 시간분의 각도 각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고 각도의 빠르기라고 할 수 있어.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였죠. 비슷해. 각속도는 시간분의 각도, 각도의 빠르기다.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계속 속력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1초에 90도 움직이면 다음 2초에도 90도까지 가고 180까지 가고 3초일 땐 270, 4초일 땐 360 다시 또
1초가 흐르면 여기 있고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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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면은 이제 요게 일정해. 각속도가 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곱하면 세타는 오메가 t가 돼요. 그리고 각도가 변하니까 호의 길이도 변해. 그래서 L은 R세타였지. 근데 물체가 여기 매달려서 거리가 일정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R은 일정한 상수고 세타면 변하니까 이걸 시간에 따라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체가 여기로 이동하는 T분의 L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V, T분의 세타는 오메가, V는 R오메가 돼요. R오메가가 돼. 이해를 해보면 물체가 움직여.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물체가 움직일 때 약간 각도가 변하면서 그래서 여기 길이도 변하죠. 그래서 각도가 여기를 잠깐 지워보면 물체의 각도가 이렇게 변할 때마다 얘가 움직이는 L도 변하죠. 그래서 L은 R세타이기 때문에 세타가 커지면 L도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양변을 t로 나누면 요거를 따라서 이제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누는 거니까 이게 V가 되는 거야. 요거는 그리고 세타를 나누면 또 오메가. V는 R오메가가 돼요. 그래서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V로 이동을 할 때 세타가 똑같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둘의 관계가 L은 R세타이기 때문에 V는 R오메가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이때 주기는 즉 1초에 90도씩 돈다고 해봐. 그럼 한 바퀴 도는 데는 4초 걸리겠지. 1초에 90도 돌면 한 바퀴 도는 데는 4초 걸리겠지. 1초에 180도 돌면 한 바퀴 도는데 2초 걸리죠. 어떻게 하냐면 이 파이를 도는데 몇 초 걸리는지를 계산을 하면 돼요. 오메가 분의 2파이. 그래서 또는 오메가 분의 2파이가 왜냐고? 자, 1초에 30도 돈다고 쳐봐. 그래서 오메가가 30도면은 6분의 파이지. 그러면은 즉 1초에 30도니까 주기는 12초죠.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오메가 분의 2파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6분의 파이 분의 2파이 6분의 파이 분의 2파이니까 2파이 분의 파이 분의 12파이 그래서 파이 분의 12파이에서 10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 그냥 그렇게 돼. 그리고 또는 요 원의 둘레가 12m야. 근데 V가 3이래. 그럼 몇 초 만에 한 바퀴 돌아? 이 원의 둘레를 속력으로 나눈 4초 만에 한 바퀴 돌겠죠. 그래서 원의 둘레 2파이R 그거를 V랑 똑같아요. V는 R오메가 해서 슉슉 약분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 운동을 할 때 물리량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해서 얘가 원 운동을 보통 하게 되는데 물체가 실을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거나 하면은 이렇게 원 운동을 하는데 이때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는 외워야 돼. R분의 V제곱. 유도 안에 R분의 V제곱, R 오메가 제곱. 왜냐면 V는 R 오메가이기 때문에 넣어보면 두 개가 이렇게 돼요. 유도 안에. 그리고 외우세요. 반드시 외우고 유도 안 하고 요때 가속도가 요거니까 힘은 F는 ma야. 그래서 여기다 ma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가 좀 어려운데 물리량을 새로 도입해. 호의 길이는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고1 때 배웠어. 그리고 속도는 T분의 S랑 비슷하게 각속도는 오메가는 T분의 세타. 그래서 S는 VT, 등속 운동에서 V는 T분의 S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은 S는 VT였죠. 가속도가 0일 때. 똑같은 공식이 각도 버전으로 나온 거고 이때 호의 길이는 L은 R세타에서 시간으로 양변을 나누면 V는 R오메가가 나왔다. T는 1초에 30도를 돌면 한 바퀴 돌 때 12초 걸리죠. 그래서 오메가 분의 2파이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원이 2파이R인데 그거를 V로 1초마다 도니까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는 V분의 2파이R로 구할 수 있다.
이때 중심 방향으로 계속 가속도와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가속도는 R분의 V제곱, R 오메가 제곱이 되고 구심력은 F는 ma다. 요거는 외워야 돼. 요거는 외워야 되고 요거는 그냥 읽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수학으로 조금 약간 느낌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면 외울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해볼게요. 그래서 2kg 물체가 R이 3으로 6초에 한 바퀴씩 돈대. 6초에 한 바퀴라는 게 T가 6이란 거죠. 6초에 한 바퀴를 도니까 6초에 한 바퀴. 그렇구나. 근데 공식 잠깐 보죠. 이거는 오메가 분의 2파이 또는 V분의 2파이R 공식이죠. 이렇게 되고요. 6초에 한 바퀴니까 즉 6초에 360도니까 1초에 60도 돌겠지. 1초에 60도 돌겠지. 1초에 60도 1초에 60도면 몇이야? 오메가는 3분의 파이네. 1초에 60도 3분의 파이. 왜 근데 두 개가 있지? 공식을 썼구나. 1초에 60도 도니까 60초에 6초분의 362파이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각수도는 1초에 60도가 돌게 되고 이때 V는 R 오메가 공식에 의해서 V는 R 오메가니까 R이 3, 오메가가 3분의 파이.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처음에 써줘야겠다. 오메가는 T분의 세타구나. 그러니까 T가 6초. 그리고 세타가 360 이렇게 해서 구했고요. 그리고 T가 우리가 V가 뭐라고요? 정신 못 차리래. V가 파이가 나왔죠. R이 3, 오메가가 3분의 파이. 그래서 오메가가 3분의 파이고 V가 파이일 때 대입해봐. 3분의 파이분의 2파이 하면은 파이분의 6파이 파이분의 6파이 해서 6 나오지. 맞고 여기도 대입해봐. V는 파이분의 2파이 곱하기 R이 3 그럼 6 나오는 거 맞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공식에 넣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구한 걸 알 수 있고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제곱 R 오메가 제곱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R이 3이고 V가 파이 제곱이지. 3분의 파이 제곱 또는 R이 3이고 오메가 어디 있어? 3분의 파이 점. 그래서 R이 3이고 오메가는 9분의 파이 제곱. 두 개를 곱해봐도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잘 구했구나 알 수 있고요. 이때 F는 MA인데 질량이 2kg니까 A 곱하기 2 해서 3분의 2 파이 제곱.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요 문제 별표 요거를 많이 연습을 하고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은 요거 하는 거를 반복하면 돼. 나머지는 익숙해지면 돼요. 요거 별표 치시고 이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밖에 없네. 6문제를 풀고 끝낼 건데 우리 자바 실험실이라는 좋은 사이트에 등속 원운동, 힘과 운동에서 여러 가지 운동에서 등속 원운동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힘과 운동 방향이 지금 파란색이고 힘은 빨간 색깔 화살표인데 각도가 0이면 앞으로 점점 속력이 빨라져서 파란 색깔이 커지죠. 속력이 빨라지고 간격도 넓어지니까 이동거리도 그때그때 빨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 힘의 각도가 이제 20도로 주어지면 앞으로 가는 요거 힘을 벡터분해 하면 앞쪽으로 평행하게 작용하는 건 속력을 빠르게 하고 수직으로 작용하는 건 이제 얘를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걸로 됐는데 우리 벡터분해 배웠으니까 하면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아래쪽으로 20도 각도로 계속 작용을 하니까 운동 방향이 아래쪽으로 휘게 되고 50도로 60도로 가면 좀 더 앞으로는 속력이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운동 방향이 콱콱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아직은 원은 아니야. 90도로 가면 속력이 계속 일정하지만 얘가 계속 원의 중심 요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을 해서 힘의 화살표가 다 원의 중심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속 원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속해서 보면 yes. 구심력 요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 있어야 얘가 원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 때 시간 처음에 얘가 지금 처음에 0에서 시간에 따른 x구나. 시간에 따른 x 위치. 얘가 처음에 x가 0에서 시작을 했다가 마이너스 0으로 갔다가 2로 가는구나. 그럼 얘가 0에서 시작을 했다가 x가 0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x가 0에서 시작을 했다가 마이너스 1을 갔다가 2파이의 시간에 그랬다가 다시 0으로 온 게 잠깐만요. 이 시간이 몇이야?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2로 간 게 파이구나. 요게 딱 절반이니까 파이겠죠. 그리고 다시 0으로 온 게 2파이 시간. 했다가 다시 이제 율로 x가 2로 온 게 3파이 시간이겠네. 다시 원래 자리를 가는 게 이제 한 바퀴 돈 요 4파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서 주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면은 여기 돌 때 t가 0일 때 x가 0, t가 파이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 t가 2파일 때는 다시 0, 3파일 때는 플러스 2, 4파일 때는 다시 0 이런 식으로 도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서 t 주기가 4파이가 된다. 그럼 이게 뭐야? 오메가분의 2파이죠. 그럼 오메가가 뭐가 되지? 2분의 1이 되겠고 V는 R 오메가인데 R은 안 나왔네. R이 여기 있구나. 요거. 그래서 2cm니까 2m니까 R 오메가니까 1. 그래서 다 구하면은 각속도 오메가가 2분의 1이다. V는 1이다. 가속도의 크기는 A는 R분의 V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둘 중 아무거나 구해도 되는데 R이 2니까 얘는 2분의 1이 나와야겠네. 그럼 R이 2니까 오메가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두 개 곱해도 똑같죠. 그래서 잘 구했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틀렸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니은이 맞고요. 요거는 위에서 보면요.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Q가 있지. 근데 1초 후에 얘가 시계랑 똑같아. 시계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돌아갈 때 슉슉슉 돌아갈 때 시계침이 돌아갈 때 동시에 같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얘도 요만큼 움직여서 P가 여기, Q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다시 또 슉슉슉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가 요 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돌아가면 P가 여기, Q가 여기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가 돌아갈 때 그러면은 뭐가 똑같을까? 그래서 움직인 각도가 똑같지. 각도가 똑같으니까 요 각도가 원을 여기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움직일 때 각도가 똑같고 근데 이동 거리는 다르죠. 각도가 똑같지만 얘는 요만큼 이동 얘는 요만큼 이동 그래서 요 경우에 보면 우리가 오메가가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똑같고 그래서 V는 요 이동한 길이가 다르니까 다르겠지. V는 R오메가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P가 Q보다 작고요. 오메가는 똑같아. 동일 1대1로 똑같고 V는 R 오메가인데 그러면 이제 P가 작고 Q가 똑같이 크겠죠. 각속도는 같고요. 속력은 P가 작아요. 그리고 V는 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인데 R도 다르고 V도 다르고 하잖아. 애매한데 R오메가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보면은 오메가가 똑같으니까 A는 R에 비례하겠네. 그래서 A가 R이랑 똑같이 P가 Q보다 작겠네. 그래서 둘이 같지는 않아. 그래서 2번의 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고 우리 톱니바퀴를 보면요. 톱니바퀴는 여기가 맞물려서 가잖아. 맞물려서 가는데 봐봐. 시계 없구나. 그래서 얘가 맞물려서 갈 때 어디가 똑같냐면 여기
여기 맞물리는 게 둘이 동시에 속력이 똑같아야 이렇게 예쁘게 잘 맞물리겠죠. 예쁘게 맞물려서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하나가 빠르고 맞물리는 이 속도 V가 같아야 돼. 하나가 빠르고 다른 게 느리면 톱니바퀴 바퀴 부러져. 여기 지금 V가 똑같은 거 보여요? 두 개가 딱 맞물리는 거. 근데 오메가는 달라. 각속도는 달라. 각도가 조그만 얘가 한 바퀴 더 빨리 돌아. 잠깐 한번 볼까? 지금 스타트를 됐을 때 얘가 한 바퀴 도는 거 볼게요. 시작, 얘는 여기 있었지. 흰색은 여기 있었고, 그래서 검은 색깔이 한 바퀴 돌 때 검은 색깔이 거의 한 바퀴 돌았죠? 검은 색깔이 딱 한 바퀴 돌았을 때 얘는 여기까지 갔네. 그래서 반 바퀴 갔죠. 즉 오메가는 작은 게 더 빨라. V는 똑같아야 돼. 이게 맞물리는 게 느리거나 하나가 빠르거나 하면 그건 부러져.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톱니바퀴 문제는 V가 똑같다. 톱니바퀴 문제는 V가 똑같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같은 속력이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줬긴 했는데 이런 힌트를 안 줬어도 우리가 두 개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는 속력이 똑같아야 안 부서지고 잘 된다. 헛돌지 않고 그런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오메가가 똑같고 이 경우는 V가 동일해요. 그래서 V가 똑같은데 우리가 A와 B가 있을 때 R 오메가지. 두 개가 똑같아야 돼. 근데 R은 어때? 2대 3이죠. 그럼 오메가는 어떨 것 같아? 3대 2가 돼야 두 개를 곱한 R 오메가가 똑같이 V가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오메가가 이렇게 나오고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쯤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2분의 2파이쯤이 되겠네요. 이거 우리가 그냥 대충 구한 거지. 그러니까 저 양변 통분하면 T가 한 몇 대 몇쯤 나올 것 같아? 3분의 1대 2분의 1이구나. 즉 T는 2대 3 정도가 나오겠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될 거를 대충 할 수 있고 주기가 2초라고 나왔구나. 주기가 2초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그냥 나 삽질했네. 그럼 2초, 3초면은 t는 2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a의 각속도도 그냥 알 수 있네. a의 각속도는 파이요. 파이면 3대 2니까 3분의 2파이겠네. 파이 3분의 2파이. 파이 3분의 2파이. 이래야 이제 2대 3 주기가 우리가 2대 3의 비율이 나오는 것까지 미리 구했으니까 2초 대 3초가 바로 나오겠네. 오, 아니야. 내가 잘했구나. 잘 구해놨네. 그래서 이제 V는 R 오메가니까 2파이, 2파이 똑같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맞고 V는 R 오메가고 A는 R분의 V제곱이니까 V제곱이 우리가 2파이로 했죠. 4파이 제곱.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R이 크면 가속도가 느리겠네. A와 B가 서로 같지 않고 A가 크고 B가 작겠네. 그리고 동시에 만나는 시간은 주기가 2초 대 3초니까 2초, 3초마다 한 바퀴 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딱 해서 2초 걸렸을 때 A는 다시 자기 점에 없겠지만 B는 한 요쯤에 있겠죠. 다시 4초가 걸렸을 때 A는 다시 자기 점에 없겠지만 또 B는 또 애매하게 또 있겠죠. 6초가 되면 6초가 되면 A는 3바퀴 돌고 B는 2바퀴 돌아서 완벽하게 딱 요 점으로 다시 오겠죠. 그래서 6초 맞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이제 이런 건 너무 쉬웠고 이제는 좀 물리적인 현상이 들어가는 원운동을 보는데 내가 보여준 이런 느낌? 요거를 내가 하나를 아래에 무거운 걸 한 다음에 요거를 위로 돌리고 싶었으나 못하겠어. fuck. 위험해. 그래서 이렇게 빨대를 하고서 아래에 갑이 하나를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 했으나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는 원운동을 이렇게 할 때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세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은 물체가 두 개니까 우리가 두 물체 하나하나에 작용하는 힘을 봐야 돼. 물체 각각에 작용하는 힘을 똑같이 운동방정식 세워서 분석을 하는데
얘에 작용하는 거는 mg가 작용을 하죠. 얘는 위로 실 t가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게 도르래처럼 그냥 운동 방향만 바뀐 거야. 실의 각도만 바뀐 거야. 도르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둘의 힘의 크기는 장력은 t로 똑같아요. 끝. 그래서 얘도 지금 중력이 작용을 하긴 하는구나. 중력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패스. 그래서 얘가 원래는 조금 내가 돌린 걸 봐서 알겠지만 완벽하게 90도로 완벽하게는 못 돌려. 얘가 무조건 얘가 이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돌리면 완벽하게 수평이 될 수는 없고요. 약간 이거 개판인데 약간 아래쪽으로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힘이 구심력의 크기가 mg가 됐다. 그래서 보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힘의 평형인데 mg가 t고 이걸로 봐선 힘의 평형이니까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mg가 t.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구심력이 뭐냐면 mg가 돼요. 그리고 작은 걸 m이라고 하면은 ma는 m r분의 v제곱 m r 오메가 제곱이 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요 했던 것들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달라지는 게 우리가 물리 현상을 분석을 해서 힘을 구하는 게 좀 달라진 거야. 그래서 요때 추의 질량을 증가를 시킨다면 요게 커지는 거지. 요게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통해 보면요. 실의 길이를 L로 일정하게 유지를 한대. 그러니까 여기 길이인 반지름이 일정한 거잖아. R은 변하지 않아요. 추의 작은 질량도 변하지 않아. M과 R이 변하지 않아.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요 추가 무거워지면 얘가 더 빨리 돌아가게 되는 거야. 오메가가 증가를 해요. 또는 V가 증가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오메가가 증가를 하니까 빨리 돌리니까 그러니까 주기는 짧아지겠지. 속력은 증가하고 구심력의 크기도 증가를 하는 거죠. 구심력이 mg 그 자체인데 얘가 커진다는 뜻이니까. 답은 니은 디귿. 돌려보면 좋은데 요것도 내가 방금 지금까지 돌린 게 다 요 형태였는데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돌리는 거지. 잠깐만 뭐가 이렇게 복잡하니? 이거는 요렇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돌릴 때 반지름 R인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추의 원운동의 주기를 구하시오라는 게 보통 우리 물리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물리 상황을 주고서 원운동을 분석을 하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원이 요게 생겼거든. 원이 요게 생겼어. 그래서 힘이 요렇게 작용하는 게 구심력이야. 이게 구심력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 거야. 그래서 구심력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찾아야 F가 R, 여기 R이죠.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제곱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만 F는 MA니까 M을 빠뜨렸네. A는 R 오메가 제곱 그래서 M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F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힘 벡터 분석을 해야 돼요. 이 F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작용하는 중력은 이렇게 문제 내용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외우면 돼요. 똑같이 계속 나와. 얘는 힘이 두 개밖에 작용을 안 해. 그래서 위쪽으로 비스듬히 작용하는 T와 그리고 중력 두 개가 합친 힘이 결국 두 개의 합력이 요게 되겠죠. 합력 해볼까?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지금 얘가 이렇게만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벡터 분해를 하면 T를 벡터 분해를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힘, 이쪽으로 가는 힘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요거는 T가 요거 삼각형의 빗변이 T니까 이쪽은 T 코사인 세타.
이쪽은 t 사인 세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위쪽으로 작용하는 두 t 코사인 세타와 mg가 똑같아. 이래야 얘는 위아래로 요동치지 않고 수평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t 코사인 세타가 mg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때 요 t 사인 세타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f가 되는 거야. t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예쁘게 좀 보면은 t 사인 세타가 mr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이것도 그냥 없애고 t 사인 세타가 mr 오메가 제곱이야. r 오메가 제곱. 이때 t는 내가 지금 마음대로 도입을 한 거니까 t를 없애야 돼. t는 코사인 세타분의 mg 대입. 대입을 하면 mr 오메가 제곱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mg. 그러니까 m이랑 m은 약분되고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은 이거 탄젠트지. 탄젠트. g 곱하기 탄젠트 세타.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뭐가 되지? r분의 g 탄젠트 세타. 오메가는 루트 r분의 g 탄젠트 세타겠네. 그러면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루트 r분의 g 탄젠트 세타분의 2파이. 그럼 아래에 있는 거 하면 이 역수 g 탄젠트 세타분의 r. 답은 5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는 이렇게 물리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주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를 주는 건데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다 해볼게.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고 ER과 R, ER과 R로 등수고 운동하고 45도고 주기는 같다. 오케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요. 얘는 mg가 작용을 하고 이렇게 t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작용을 할 때 얘는 지금 요 수평면에 의해서 지금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원운동할 때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y축으로는 요동치면서 변하지 않아. 수평면을 따라 하니까 이거를 분석을 하면은 벡터 분해를 하면은 t 루트 2분의 t 이거는 루트 2분의 t가 되고 얘는 이렇게 루트 2분의 t가 되겠지. 이때 y축, z축으로는 얘가 요동치면서 막 원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힘이 같아요. 그래서 mg가 루트 2분의 t랑 똑같다. 이때 우리가 요거도 똑같이 mg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의 경우에는 구심력이 지금 mg가 되겠죠. 구심력은 mg는 r이 2r이네. mr 오메가 제곱. 그래서 오메가 a 제곱이 뭐야? m은 없어지고 2r분의 g네. 그쵸. 그럼 B를 가면 얘는 4mg가 되고 얘는 모르지. t가 있어. 세타로 있어. 몰라. 벡터 분해를 해요. 여기에 이쪽은 코사인, 여기는 사인. 그래서 t 코사인 세타가 위로. 여기는 t 사인 세타. 이때 t는 코사인 세타분의 4mg다. 이때 f는 구심력은 mr 오메가 제곱이 r 맞고 r 오메가 제곱이 될 텐데 이거는 t 사인 세타다. 여기다 사인 세타를 곱해야겠죠. 즉 4mg 코사인 4mg 탄젠트 세타네. 코사인이 아니고 이게 m이 아니구나. 똑같이 4m 얘는 4m이니까 mr 오메가 제곱이 4mr 오메가 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공식을 외우면 우리가 못해.
그래서 얘도 이번에 R이 2R이었으니까 여기 2R이 들어갔죠. F는 MR 오메가 제곱인데 2R이 들어가는 거고 질량은 M 똑같았으니까 얘는 4M이니까 4M 거리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B 제곱은 R분의 G 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오메가가 똑같아야 되는 거 보이니? 주기가 똑같다, 즉 오메가도 똑같다. 주기가 똑같다, 오메가도 똑같다.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그래서 요 제곱도 사실 똑같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탄젠트 세타가 나온다. 이렇게 되니?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야 요거랑 요거가 똑같겠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요거니까 그럼 세타가 뭐야? 세타가 이렇게 될 때 세타가 이렇게 될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루트 5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그럼 뭐가 나와? 이렇게 됐을 때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다.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 그러니까 t는 4mg 곱하기 요거 역수 4mg 곱하기 코사인의 루트 5분의 2니까 2분의 루트 5. 그러면 2mg 루트 5가 나오겠네. 답은 1번. 그래서 요것도 특이하죠. 그래서 처음 보는 그림인데 실이 두 개니까 두 실의 힘이 다를 거고 얘가 수평면과 나란하게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얘가 위아래를 요동치는 게 없이 Z축에 의한 중력과 뭐 그런 거에 의한 힘이 평형이 될 거고 이쪽으로만 힘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때 요거는 좋고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래서 이때 실이 두 개니까 두 실의 힘이 다른데 P에 의한 장력이 Q에 의한 장력의 3배래. 3T고 T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T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3T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이때 mg는 이렇게 작용을 하죠. 요거를 이제 벡터 분해를 해보면 위에 있는 거 3t 파란 색깔 말고 얘 빨간색으로 해야지. 얘를 먼저 벡터 분해를 하면 얘가 3t거든. 얘는 위쪽과 왼쪽으로 할 수 있는데 왼쪽으로 하는 거는 사인이고 위로 가는 건 코사인. 3t 코사인 세타. 얘는 이쪽으로는 3t 사인 세타. 그리고 얘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건 초록색으로 해야지. 요거 벡터 분해했으니까 없애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게 t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요쪽은 t 코사인이죠. 아래로 t 코사인 세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는 사인이니까 왼쪽으로는 t 사인 세타. 제가 지금 요 z축 위아래로는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3t 코사인 세타는 mg 플러스 t 코사인 세타 식이 하나 나왔지. 넘기면 2t 코사인 세타가 mg다. 그래서 t는 2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나오는 거고 이때 우리의 이거 구심력은 F는 M R 오메가 제곱. R 어딨어? R 뭐야? R 뭐지? R이 여기잖아. 여기 R은 궤편이네. R은 L 요 길이가 L 코사인의 여기고 L 사인 세타. M L 사인 세타 오메가 제곱. 이거는 요거 4t 사인 세타가 나오죠. 궤판인데 t가 뭐야? 2 코사인 세타분의 mg. 여기서 잠깐만. 요거 t 대입하기 전에 사인 세타 없애자. 그리고 4t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2mg. 상당히 복잡한데 그럼 ml 오메가 제곱이 요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은 ml을 나누면 l 코사인 세타분의
m 날라가니까 2g. 그래서 오메가는 이렇게 됐지. 루트 제곱 없애고. 그러니까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2파이 루트 역수 2g분의 L 코사인 스타. 그래서 다 넣으니까 루트 안으로 싹 다 넣으면 4파이 제곱을 양면에 곱하는 거니까 4파이 제곱을 곱하면 g분의 2파이 제곱 L 코사인 스타. 답은 1번.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원운동에 대해서 그냥 안 해야 물어본 거고, 이제부터는 물리적 현상을 힘을 쓰고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하는 건데, 힘을 쓰고서 이제 요 할 때 요거는 약간 세타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여기부터가 힘을 벡터 분해를 해서 우리가 Z축 힘은 평형, 그리고 구심 가속도 쪽의 힘은 구심력이 되어서 그것을 구한 다음에 R오메가 제곱, R분의 V 제곱으로 우리가 구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문제였고, 수능 문제 하나 있는데 다행히 2점짜리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주기가 요거고 60도고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문제랑 똑같아. 근데 수평면이 있으니까 얘에게 모든 힘을 다 표시를 하면, 그래서 떠받드는 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mg가 있고, 여기 t가 있고, 색깔 다 다르게 할까? n이 있고, n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t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t를 그냥 바로 하면은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그러니까 2분의 t, 위쪽이 2분의 t고 바로 하면 2분의 t,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2분의 1대 2대 루트 3, 2분의 t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로 요거를 가지고 하면은 일단 요 위아래로는 지금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힘의 평형이야. 그래서 mg는 n 플러스 2분의 t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때 요 힘이 구심력이 돼서 2분의 t 루트 3이 m r 오메가 제곱 r이 뭐지? 여기가 r이죠. 잠깐만. 그러면은 r이 여기가 l이니까 2분의 l이니까 2분의 l 루트 3이네. 2분의 l 루트 3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예쁜 예쁜. 그러네. 그럼 남은 게 뭐야? t는 m l 오메가 제곱이네. 이거 우리가 알게 되겠고, 그러면은 주기를 구해보면 오메가는 ml분의 t죠. 이게 2파이 f니까, 아니면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까, t는 잠깐만, 왜 이렇게 헷갈려. 멍청한. 잠깐만요. 2파이 f 맞는데 t분의 2파이. 그래서 주기는 tt가 있구나. 그래, 이렇게 그냥 하고 주기를 구해보면 어,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 거꾸로다. 루트 t분의 ml 이렇게 나오는 거지. ml까지 우리가 했는데 요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장력 t가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같으려면은 이거는 2파이 루트 g분의 4일이니까 장력이 4분의 1 mg가 나와야겠죠. 장력이 4분의 1 mg. 그래야 요거가 같겠죠. 장력이 4분의 1 mg.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즉 mg가 n 플러스 8분의 mg. 그러면은 답은 8분의 7mg 4번이 답이겠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요까지가
풀어보면 될 것 같아.